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. 저는 자본주의가 뭔지 잘 모릅니다.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학문적으로 잘 모릅니다. 다만 인간은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스럽게 돈을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, 그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기가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, 그거야말로 인간이 가장 추구하고 싶은 여망 아니겠습니까?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인간들이 가장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합리적이고 영원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사회주의가 멸망을 고한 것은 인간의 이 누구나 발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근본적으로 잘랐기 때문에, 싹을 잘랐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관점에서 빌 게이츠가 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. 아무리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돈을 벌었다 손 치더라도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멸망할 것이라고 빌 게이츠가 얘기했습니다. 그 얘기는 가진 자들이 자꾸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로서는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거다.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정치도 민생정치, 서민정치, 뭐 이런 근사한 단어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. 입으로만 합니다. 정치를 주둥이로만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서민정치, 민생정치보다는 생활정치라는 언어를 제 나름대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. 매일매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생활인데 우리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? 그 살리는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애정, 즉 측은심이 있어야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오세훈 시장은 생활 정치를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알고 있는 것 같은 사례가 한 가지 또 소개가 됐습니다. 물론 오세훈 시장 페이스북을 통해서입니다. 정치인들은 자기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이나 뭘 통해서 본인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. 근데 이번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느낀 것은 민선 8기 작년 7월 달에 서울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첫 번째 정책으로 동행식당을 만들었더랍니다. 이 동행식당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페이스북 올린 글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동행식당을 지정을 해서 쪽방촌에서 주민들에게, 쪽방촌에서 식기니를 잘 못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매일 한 끼씩을 제공하는 그러한 식당을 동행식당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. 물론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지만 보조를 하겠죠. 그런데 이제 동자동에 있는 김밥천국이라는 구공리라고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. 한 통의 사연이 왔는데 동행식당으로 지정된 후 본인의 김밥천국이 사랑방이 됐다 그럽니다. 동네 사랑방이 됐다 그럽니다. 라면, 빵 뭐 이런 것으로 끼니를 때우던 분들이 식당에 오셔서 밥을 제대로 먹으면서 끼니를 제대로 한 끼라도 먹으면서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럽니다. 건강이 좋아지면 대한민국의
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지는 것이죠. 그리고 차 한 잔 먹으면서 서로 본인들의 소식도 생활도 서로 나누고 하다 보니 정신건강이 좋아지니까, 정신건강이 좋아지면 당연히 몸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따라오는 현상이지요. 그래서 이 동행식당이 최근에는 또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배달까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배달까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동행식당이 우리 이웃들의 안전판이 된 거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 시장이 이 사랑방이 되었다는 그 서민 사연을 듣고 직접 가봤다고 합니다. 음식도 맛있고 3가지 반찬이랍니다. 많이 반찬을 할 수는 없으니까 따뜻한 국에 밥만 먹어도 반가운데 3가지 반찬을 아주 넉넉히 주더랍니다. 그러니까 쪽방촌 주민들 200여 명이 하루에 한 끼를 마음 놓고 먹는 그러한 식당이 바로 동행식당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섬세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무한경쟁 시대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격차가 심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돌보지 않고 이웃들이 돌보지 않는 이 틈새를 정책이 꼼꼼하게 메우고 있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작은 정책을 시스템화해서 적극적으로 채워나간다면 큰 정책이 뭐 별도로 필요하겠습니까? 작은 일들이 완전하게 하나씩 진행된다면 그것이 모여서 큰 것이 자연스럽게 큰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. 그리고 정책은 책상에서 만들어서 탁상공란하고 주둥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라도 실천이 돼야 되는 것이죠. 그것이 진짜 서민정책이고 생활정책인 것이죠. 맨날 입에 앉아서 내가 이 정책 만들어서 지네들이 무슨 뭐 주인이라도 되고 왕이라도 된 듯이 밑에 시켜먹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, 그들이 주인공이 돼서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이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서포팅하는 것, 이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죠. 그리고 이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대장들이 하는 거죠. 시장이 됐건 군수가 됐던 대통령이 됐던 본인들을 움직이지 않고 입만 가지고 시켜먹기만 하는 저희들이 뭐 국민들의 주인입니까? 이렇게 택도 없는 일에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다소곳이 너무 말을 잘 듣고 있죠. 불편한 거 있으면 시장실 두들겨서 이거 해주세요, 저거 해주세요, 이거 불편해요, 저거 불편해요, 졸라야죠. 그들은 모릅니다. 왜 모르냐? 맨날 대우만 받고 짠 나타나잖아요. 행사장 나타나면 짠 하고 나서 한 말씀 하고 돌아가고, 길 다 열어주고 문 열어주고, 그들이 무슨 서민의 애환을 알 턱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멱살을 잡고 이거 해주세요, 저거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그들을 머슴으로 부릴 수 있을 때라야 진정한 서민정책,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숙된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당당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,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